안녕하세요. GD지온 캠퍼스 CNU의 AI 데이터 파트 코어 멤버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저의 관심 도메인을 자연어 처리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자연어 처리 분야가 이제 새롭게 생기기도 했고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할지 상당히 막막했었는데 이곳 커뮤니티에서도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여 제가 이제 AI 데이터 파트 코어 멤버로서 먼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 해당 커리큘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앞으로 저희가 자연어 처리라는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법들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와 같고요. 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연어 처리, 즉 NLP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 즉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 및 조작하는 한마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자연어 생성 NLG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이해 NLU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면은 그에 걸맞는 다양한 이제 기계 번역, 요약, 개체명 인식, 텍스트 분류, 자동 완성, Q&A 등등의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이제 추후에 제가 업로드할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연어 처리 태스크 역시 이제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인공신경망을 바탕으로 해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기에 저희는 이제 ML하고 DL 기초까지 모두 이해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보이시는 건 이제 자연어 처리의 발전 과정인데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벌트나 GPT 등등의 신경망 기반의 기법들이 나오기 전에 90년대에는 이제 스태티스티컬 LM, 즉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NLP 태스크를 처리하는 앵그램 등의 초기 모델들이 이제 이번 차시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이제 신경망 기반으로 이제 뉴럴 LM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는 이제 사전학습을 통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프리트레인드 LM 모델, 버트나 GPT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대에는 요즘 핫한 챗 GPT나 클로우드 같은 이제 생성형 LLM 모델까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1년 동안 달려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자연어 처리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 구조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방대한 양의 raw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해당 단어를 이제 문장이나 단어, 어근 등으로 자르고 이제 불필요한 단어, 불용어를 제거 등의 이제 전처리, 프로퍼게이션 과정, 죄송합니다. 프로퍼게이션이 아니고 프리프로세싱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최소의 단위 토큰으로 이제 문장을 쪼개는 걸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의미를 가진 작은 단위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까지 모두 거치면요. 이제 컴퓨터가 자연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는 학교에 간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 형태의 벡터로 변환해가지고 이러한 상태로 자연어를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벡터 형태로 자연어 데이터를 읽고 나서는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한 결과까지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딥러닝을 이제 공부하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등등의 많은 프레임워크를 배웠지만 저희 강의에서는 이제 파이터치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터치라는 거는 이제 연구직이나 현업에서 이제 딥러닝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효율적이고 매우 직관적으로 코드를 구성해 나왔으며, 그다음에 자동 미분
플러스 이제 유연한 신경망 등등의 많은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AI 데이터 파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라 생각해서 이제 저도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이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란 프레임워크를 처음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코레 파일 컨텐츠 앞에 간단하게나마 이제 파이토치 기초 텐서 연산 등을 다루는 이 콘텐츠를 제작해 놨는데요. 이, 이 콘텐츠를 들어가서 학습을 하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NLP 기초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태스크를 수행할 대상인 하나의 큰 텍스트 데이터를 이 코퍼스, 말뭉치라고 하며 여기서 또 작은 말뭉치 단위를 쪼개서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작은 단위를 이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퍼스를 쪼개서 이렇게 토큰 단위로 만드는 것은 이제 영어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토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식별자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러한 식별자를 또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 기초 용어들은 앞으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될 예정이니까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프레임워크에서의 첫 단계인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를 배우면서 이제 판다스도 배우고 넘파이도 배우고 등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접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NLP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특화된 새로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존재합니다. 이제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유용한 스페이시라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NLTK, 그리고 한국어 처리를 위한 CoNLP 등등의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NLTK 라이브러리 위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토크나이제이션, 즉 토크나.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주어진 하나의 말뭉치 코퍼스를 더욱더 작은 단위인 이 토큰으로 쪼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개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앞서 토크나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이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코드를 여기다가 파란색 배경에다 설치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토크나이즈는 이제 단어를 기준으로 토크나하며 그 다음에 센트 토크나이즈, 이제 센텐스 토크나이제이션, 이는 즉 이제 코퍼스가 있으면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이제 토큰으로 쪼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큰화를 하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두점이나 특수문자, 줄임말 등등에 유의하셔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파이토치를 실습한다고 해놓고 왜 정작 주인공인 파이토치는 안 쓰냐고요? 네. 여기 실습 콘텐츠를 보시면은 토크나가 되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습 콘텐츠를 보시면은 네, 여기 참고하시면은 이제 I don't think that I like curry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래서 월드 토크나이즈로 하시면은 이제 I do 하고 NT 그 don't가 이렇게 쪼개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구두점까지 모두 분리된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얘는 단순히 띄어쓰기 공백만을 기점으로 이제 토크를 쪼갰기 때문에 이제 문장에서의 그 실질적인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세한 의미 관계 파악을 위한 그런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토치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NLTK 등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혼용하고 있죠. 네, 아까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한국어는 이제 영어에 비해서 형태수 나누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코어 NLP, OKT, 이제 메카브 등등 형태소 분석기들이 많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보면은 구두점 기준으로도 문장 구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KSS라는 전용 라이브러리까지 등장했는데 얘는 이제 실습 콘텐츠에서 모두 작성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어 문장도 이렇게 KSS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문장 단위로 이거는 이제 데이식스 녹아내려 가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문장 단위로 토큰화가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어 형태소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코어 NLP 산하에 OKT하고 KKMA 라이브러리를 설치해가지고 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최소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최소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의 자연어 처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토큰화를 쓰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태스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한 단어끼리 통합을 하기도 하고 뭐 USA나 US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를 통합하기도 하며 또 이제 태스크에서 이렇게 별로 유용하지 않은 불용어라는 것을 제거하는 등등 상당히 저희가 정제나 정규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는 이제 특수문자나 대소문자 등등 이것저것 많이 짬뽕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특정 인스턴트를 도출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네 여기 보여드리자면 이제 R이 정규식 라이브러리 설치해가지고 그 해당 인스턴스에 맞는 이 식을 도출해줘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맞는 인스턴스 도출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측정해서 설치 돌려서 이렇게 이 텍스트 데이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요청하신 이 표현식하고 이제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도출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텍스트 데이터 내에서 인스턴트를 도출하고자 할 때 정규 표현식을 쓰신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렘메티제이션인데요. 얘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표제어 추출, 즉 단어의 기본형을 사전형 단어를 이렇게 아래처럼 M, R, is에 이렇게 원본이 B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사전형 단어를 추출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NLTK 라이브러리 산하에 월드넷 레메타이저라는 것이 실행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이렇게 실스 코드를 돌려보면은, 잠시만요. 네, 예시로 이렇게 실스 코드를 돌려보면, 이렇게 표제어 단위로 이렇게 따닥따닥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점 분리는 물론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알아줘야 될 게, 이 레메타이저라는 것은 이제 명사를 기준으로 표제를 추출하므로 이제 따로 저희가 동사의 원형을 찾고 싶으면은 이제 동사로 따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잘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The one and only You're my celebrity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R이라는 동사의 원형은 이제 B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사의 원형만 추출하다 보니까 R이라는 동사가 있음에도 그대로 R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줘야 될 거는 이 lemetize 이 함수에 이제 V, verb, 동사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시켜주면 이렇게 R의 원형인 B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lemetize는 이제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밍, 즉 이제 어간이 영어로 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어간을 추출하는 작업, 즉 문맥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어간을 추출하는 작업인데요. 여기서 또 앞에서 레메타이제이션이 문맥 정보를 고려해서 추출하는 거하고 확연히 다른 점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accurate, accuracy, accurately 모두 이제 accurate의 이제 변형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해당 단어의 뜻을 결정짓는 건 이제 accu 여기까지잖아요. 나머지 부분 이제 뒤에 유동적으로 알아서 변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 뜻을 추출하는 이제 어가는 이 accu라고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accu가 이제 추출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포터 알고리즘하고 랭캐스터 알고리즘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포터 알고리즘은 복잡하고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하고 이제 속도가 느린 대신에 이제 정확도는 그만큼 높다. 그리고 랭캐스터 알고리즘은 이제 단순하고 간단한 대신에 이제 정확성은 그만큼 낮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두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algorithms only apply to good people 이 문장을 가지고 포터 스테머 알고리즘하고 랭캐스터 알고리즘을 각각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earliest 차이가 나죠? 이제 only 뜻을 결정짓는 어가는 이제 only 여기서는 이제 on 확실히 이 포터 스테머 알고리즘이 이제 어간의 뜻이 어디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지표를 제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포터 스테머가 훨씬 더 정확하게 추출해주네요. 네, 다음은 이제 스타벌드 불용어라는 건데 얘는 이제 우리가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단어 토큰 선별 즉 이런저런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들을 이제 의미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없는 단어 토큰들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네, 별도로 영어 불용어는 따로 세트가 존재하므로 이렇게 import starburst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이 starburst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모두 추출해서 여기에 여기에 포함된 단어 모두 제거해줘. 이런 식으로 불용어를 제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따로 불용어 패키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또 별도로 저희가 이 리스트를 참고해가지고 아래 링크 있습니다. 네,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용어 리스트를 정의한 다음에 별도로 여기에 맞지 않는 거 다 제거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불용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코딩이라는 건데 아까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숫자 벡터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기 위한 일종의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실습 콘텐츠를 인코딩 파트를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 내 카운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게 이 문장 내 단어의 빈도를 계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NLTK 라이브러리 내에도 이제 프레쿠디스트라고 텍스트 내 단어 빈도수를 계산하는 도구이므로 이런 등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활 인커딩은 머신러닝 공부할 때부터 많이 봐온 단어인데요. 여기서 다시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may I be happy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 happy라는 것이 나온 그 부분에만 이제 may I be는 안 나오니까 0으로 다 처리하고 이제 happy 나온 부분만 1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만 1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뒤에서도 후술하듯이 계산 자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여러 개일 때는 또 차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후술할 패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패딩은 이제 문장이 여러 개일 때 이제 가장 긴 문장의 길이를 기준으로 벡터의 길이를 모두 맞춰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텍스트 코퍼스가 여기서는 애플, 바나나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2차원 벡터로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서는 3차원 이제 3차원이 아니고 이제 길이가 3인 벡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이가 2인 벡터, 3인 벡터가 이렇게 하나의 콜퍼스 내에 있으면 이렇게 차원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제 길이가 짧은 벡터 내에서 그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0을 하나 추가해준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패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습 콘텐츠를 보시면은 이제 보다 원활하고 빠른 토크나이징과 잠처리를 위해서 이제 텐서플로우 힘을 잠깐 빌렸는데 여기서 이제 토크나이저하고 패드 시퀀스라는 라이브러리 힘을 빌렸습니다. 이 패드 시퀀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실습 콘텐츠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저희 실습 콘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NLP 태스크에 있어서의 자연어 단어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단어 표현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 즉
local representation 그리고 continuous represent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희소 표현이란 주변 맥락 같은 거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그 단어 자체만 보고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공부했던 원어딩 코딩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이제 앵그램하고 BOW, Bag of Words 등등 모두 이제 로컬 레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ontinuous Representation, 연속 표현이란 것은 이제 단어 하나 주었으니까 아 너는 이제 이 숫자로 인베딩해 이렇게 딸랑 인베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단어의 맥락까지 모두 고려해가지고 맵핑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특정 벡터의 크기로 인베딩하는 월드 투 벡터 그리고 글로브 등등의 표현론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먼저 BOW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직역하면 이제 단어의 가방, 즉 해당 코퍼스 내에서 그 단어가 해당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먼저 아래의 문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어떤 단어가 있는지 먼저 고유한 단어를 추출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our, love, wins all 이렇게 네 개의 고유한 단어가 있네요. 이렇게 단어의 보캐블러리를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단어별 인덱스에다가 이제 해당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love란 단어 보시면은 love, love 그리고 또 네 번 뒤에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총 6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BOW 벡터를 생성하면 BOW 태스크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문장이 한 개면 모르겠지만 문장 여러 개를 코퍼스로 사용했는데 각 문장마다 공통된 단어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여기 네 개의 문장 보시면 dogs, cats, love, cute 등등 단어가 공통된 게 여러 개 쓰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유 단어, 공통된 단어만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문장별로 행렬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해당 문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I love dogs면 이제 I love dogs 쓰인 거에만 이제 1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DTM이란 행렬을 만들어주는데요. 직역하면 Documents Term Matrix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DTM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 일단 원하딩 코딩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에 맞는 부분 빼고 모두 0이 공간 차지하므로 그만큼 이제 계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며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빈도수 기반에 접근해서 해당 단어가 이제 스타벅스일 경우에는 태스크 해결에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단어를 보지 못하고 이제 안 중요한 단어만 예측해버리고 이런 등등의 허수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여기서 발생한 의문이 아 중요한 단어에 가중치를 더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다 나온 게 이제 TF-IDF 방법론입니다. 얘는 이제 풀어서 직역하자면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란 것이고요. 얘는 이제 즉 DTM 내 단어들 각각의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중요 정도를 파악하는 것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문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이제 즉 전체 총 코퍼스 문서 수에 비해서 이제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해당 단어가 얼마나 등장했는지 즉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 수를 기반으로 이렇게 역문서 빈도라는 수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총 문서 수가 그대로인데 이제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은 이렇게 IDF 값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구했던 특정 문서의 단어의 등장 빈도, 즉 이제 DTM 내 그 단어의 등장 빈도인 TF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구했던 영문서 빈도인 IDF를 곱하면은 이렇게 해당 토큰이 문장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그거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는 주로 문서 간의 유사도 검사, 그리고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측정하는 등 다양한 태스크에서 널리 활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TF-IDF도 잠시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똑같이 이제 데이식스의 해피 노래 가사를 영어로 직역한
텍스트를 실습 콘텐츠로 사용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가사가 May I be happy잖아요. 이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연 내가 아니고 과연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 딱 이제 문장 내에서 중요한 단어들에만 이제 TF, IDF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당 문장 내에서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TF-IDF라는 수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사이킬런 산하에 TF-IDF 벡터라이저라는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네, TF-IDF 벡터라이저 이걸 통해서 훨씬 간편하게 이렇게 약간 저희가 일일이 구한 거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문서 간의 유사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두 벡터 간 코사인 값의 유사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실습 콘텐츠를 보시면 이제 그나마 두 문장의 비슷한 유사도를 측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이론을 살펴보자면 이제 코사인 유사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두 벡터가 서로 방향 달라서 유사하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이제 0 거쳐서 2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두 벡터 간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측정했던 실습 텍스트하고 똑같은 거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매일 눕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이 두 가지의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0.447이 이제 두 문장이 그래도 완전히 다르진 않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게 보이네요. 그래도 네, 하지만 여기까지 국소 표현 기법들은 이제 문서 내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문맥과 무관하게 인코딩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단어를 하나의 밀집 벡터 형태로 인코딩하는 이제 연속 표현이라는 게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월드2 벡터는 단어를 실수 벡터 형태로 인베딩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로 신경망 기반의 확률적인 접근법입니다. 각각 단어들 간의 유의미한 유사성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수치화할 수가 있는데 주변 단어들을 이렇게 기점으로 이렇게 가운데 단어를 예측하는 이 시바우 기법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단어를 하나 기점으로 주변 단어들을 이렇게 예측하는 스킵그램이라는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의 방법론에서 사용되었던 원본 문장은 fat cat sat on the bench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fat cat하고 이제 on the 사이에 set이 오니까 이 네 가지의 단어 코퍼스를 기반으로 이 set이란 단어가 올 확률을 예측한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딥러닝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야기 드린 건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BERT, GPT 그리고 RNN 등등의 이런 모델과 다른 게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트랜스포머나 RNN 등등의 모델들은 이제 시퀀스 데이터의 문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이 월드2 벡터라는 친구는 이제 단지 단어 벡터로 단어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숫자 벡터로 인베딩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방법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글로브라는 기법인데요. 얘도 이제 연속 표현 기법 중 하나입니다. 얘는 이제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코퍼스 내에서 각 단어가 이제 몇 개의 문장에서 등장했는가를 바탕으로 동시 등장 확률을 만드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동시 등장 확률,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I like NLP, I like deep learning, I enjoy flying 이 세 가지 문장을 토대로 이렇게 동시 등장 확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I가 나올 때 이제 enjoy 같이 딸려 나올 확률 이렇게 해서 이제 3분의 2가
이렇게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시등장 확률을 토대로 이렇게 이거를 토대로 이제 단어들의 인베딩 정보를 학습합니다. 글로브도 사실 별도로 실습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지만 제가 현재 파이썬 버전에서 관리가 안 돼서 콘텐츠 제작이 불가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별도의 실습 파일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월드 투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월드 투 벡터 사전 학습 때 월드 투 벡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젠심 라이브러리 설치해주고요. 이렇게 5가지의 문장을 토대로 월드 투 벡터를 훈련시키면 이렇게 이러한 인자들 토대로 훈련시키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단어 캐사고 어떤 단어들이 제일 유사한지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확률을 예측하는 이러한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계적 기반의 언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은 이제 각기 언어 시퀀스의 확률을 부여하고 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에 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해당 시퀀스까지 나올 확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건부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최종 문장에 대한 확률을 도출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An adorable little boy is spreading smiles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on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on이 나왔을 때 adorable이 나올 확률, 이제 unadorable까지 나왔을 때 little이 나올 확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음 시퀀스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쭉쭉 곱해주면 이를 이제 조건 확률의 체인룰이라고 하죠. 이러한 확률론 기법으로 기점으로 이렇게 전체 문장이 완성될 확률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엔그램 모델은 이제 텍스트 내에서 연속적인 n개의 토큰, 즉 단어 조합을 기반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류에는 몇 개의 토큰을 기준으로 셀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 개의 토큰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바이그램, 그 다음에 2개 토큰 기준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2개 토큰 기준을 묶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바이그램이라 하고 그 다음에 3개의 이제 토큰을 기준으로 묶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트라이그램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보시면 이제 n이 수가 점점 커질수록 점점 더 넓은 문맥을 학습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n그램이란 모델은 단순 직관적이고 통계 기반의 모델이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점점 이제 그 n 점점 이제 문맥 크기가 커질수록 이제 데이터 희소성 문제, 즉 계산 비용의 증가 문제가 발생하며 이렇게 새로운 조합에 대해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 써 있지만 얘는 이제 곧 장기 의존성, 이제 장기 의존성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이 코퍼스에 대해서 이제 멀리 떨어진 데이터 코퍼스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처리가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척도인데요. 이 장기 의존성 문제 즉 해결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제 엔그램 모델은 이제 빠르고 간단하지만 이제 복잡하고 긴 문맥의 텍스트에서는 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잠시 엔그램 모델에 대해서 실습 콘텐츠를 살펴보자면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노래 가사를 토대로 제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내 손을 잡아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트라이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함수까지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이렇게 두 가지의 토크를 넣으면 이렇게 이 학습한 트라이그램을 토대로 다음에 올 코퍼스를 올바르게 예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기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멀리 떨어진 데이터에 대해선 이제 예측 태스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RNN이나 LSTM 등의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속속하게 등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단 먼저 저희가 자연수 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입문한 시간이니만큼 앞으로 배울 태스크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딥러닝 파이프라인의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NLTK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각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봤고요. 또한 앞으로 배울 이제 딥러닝 기반 신경망들의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모델, 즉 엔그램 모델을 까지 최종적으로 다루며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일단 저의 실습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었던 참고 자료는 이와 같고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위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 코레 파일은 이제 저희 커뮤니티 깃허브에 함께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함께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